인천국제공항 출발층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는 여행객들,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는 가족들, 그리고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표정들이 뒤섞여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신다혜는 한 손으로 아들 민서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낡은 캐리어를 힘겹게 끌며 잠시 쉴 곳을 찾고 있었다. 몇 시간째 이어진 긴장과 피로감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쓰러질 수는 없었다. 민서는 이제 막 두 돌이 지난 남자아이였다. 엄마의 지친 기색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새로운 환경이 신기한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다혜는 황급히 가방에서 미리 타놓았던 젖병을 꺼냈다. 마지막 남은 분유였다. 서울에 도착하면 당장 오늘 밤 잘곳과 민서의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그녀는 겨우 구석진 의자 하나를 찾아 앉아 민서에게 젖병을 물리려 했다. 그때였다. 품 안에서 민서가 갑자기 몸을 뒤틀었고 다혜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며 손에 들고 있던 젖병을 놓치고 말았다.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하얀 우유가 담긴 젖병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대구르르 굴러갔다. 엎질러진 우유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젖병이 멈춘 곳은 한 남자의 발 바로 앞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 중이었다. 날카로운 콧날과 단호하게 다물린 입술, 그리고 주변의 소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냉정한 눈빛은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짐작하게 했다. 그의 발치에 멈춘 젖병과 바닥에 흥건한 우유는 그의 완벽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남자는 통화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구두 끝에 닿을 듯 말 듯 멈춰 선 젖병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미간이 일순간 깊게 패였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온몸에서는 짜증과 불쾌감이 역력하게 뿜어져 나왔다. 마치 길에서 더러운 오물을 발견한 듯한 그의 싸늘한 시선이 다혜에게 향했다. 이런 데서 뭐 하는 겁니까? 조심성 없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얼음 조각이 그녀의 심장에 와서 박히는 듯했다. 다혜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당장이라도 바닥에 엎드려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엄마의 당황스러움과 주변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자신의 밥그릇 때문이었을까? 민서가 갑자기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배고픔과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한꺼번에 폭발한 듯 아이의 울음소리는 공항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컸다. 남자는 민서의 우렁찬 울음소리에 인상을 더욱 찌푸렸다. 그는 다혜와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경멸과 무관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혀를 차고는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는 듯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의 통화를 방해하는 듯했다. 그는 결국 통화를 포기한 듯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다혜를 향해 쏘아붙였다. 에이 단속 똑바로 하시오.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주지 말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갈 길을 가버렸다. 그의 뒤로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황급히 따라붙었다. 비서는 잠시 다혜에게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곧 상사를 뒤쫓아 사라졌다. 다혜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남자의 차가운 말과 눈빛,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황급히 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진 우유를 휴지로 닦아내려 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민서는 엄마의 품에 안겨 더욱 서럽게 울어댔다.
몇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사랑스러운 아들 민서와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뿐이었다. 친척들은 처음에는 동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빚쟁이들의 독촉은 날마다 거세졌고 어린 민서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마땅치 않았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도망치듯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것이다.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민서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다니. 마치 세상이 그녀를 거부하는 것만 같았다. 엎질러진 우유는 마치 그녀의 깨져버린 희망처럼 보였다. 다혜는 울고 있는 민서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공항의 소음 속에서 그녀의 흐느낌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차갑고 무심한 도시, 그리고 그보다 더 차가웠던 한 남자의 얼굴이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혜는 한동안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민서의 울음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끄끄거리며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혀를 차기도 했다. 다혜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하고 비참했다. 엎질러진 우유는 이미 바닥에 얼룩을 남긴 채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마지막 남은 물티슈 몇 장을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그녀의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다혜가 고개를 들자 아까 그 냉정한 남자의 뒤를 따르던 비서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정중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딱딱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물티슈 한 묶음과 작은 생수 한 병,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즉석 액상 분유 한 통을 건넸다. 저희 대표님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비서는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보다는 의례적인 친절함이 묻어났다. 아이에게 먼저 이걸 먹이시죠. 다혜는 너무나 뜻밖의 상황에 어리둥절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얼음장 같은 말을 내뱉던 그 남자가 왜 갑자기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일까? 혹시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조롱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하지만 민서는 배가 고팠는지 액상 분유를 보자마자 손을 뻗었다. 다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비서가 건넨 것들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비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다혜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민서에게 액상 분유를 먹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허겁지겁 분유를 빨았고 그제야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다혜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냉정한 남자의 모습은 이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이미 비행기에 탑승했거나 VIP 라운지 같은 곳에서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였다. 다혜는 한숨을 내쉬며 남은 우유 얼룩을 마저 닦아냈다. 그러다 문득 아까 그 소동 중에 자신의 낡은 핸드백이 열려 내용물이 조금 쏟아져 나온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 중요한 것은 없었지만 꾸깃꾸깃한 이력서 몇 장과 서울의 저렴한 고시원 리스트, 그리고 며칠 전 받은 마지막 독촉장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그것들을 다시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녀는 민서를 안고 공항 구석에 좀 더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수중에 남은 돈은 얼마 없었고 당장 오늘 밤 민서와 함께 지낼 곳도 막막했다. 아까 그 남자 때문에 기분은 최악이었지만 그가 보낸 비서 덕분에 민서는 일단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다.
세상은 아직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은 걸까? 그런 헛된 희망을 품으려 할 때 다시 그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아까보다 조금 더 진지해 보였다. 신다혜 씨 맞으십니까? 비서가 물었다. 다혜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 혹시 아까 떨어진 이력서를 본 것일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네, 그런데요.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 그러니까 권지훈 대표님께서 혹시 신다혜 씨께 일자리를 하나 제안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다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내 일자리요 저에게요. 비서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 저희 회사에서 현재 당위 프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 입력 요원을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고 성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수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고요.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그의 말은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 같았다. 권지훈이라는 남자. 아까 그 차갑고 오만해 보였던 CEO. 그가 왜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것일까? 동정심 아니면 변덕, 그것도 아니면 아까 공항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심리 같은 것일까? 다혜는 도무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저에게? 그녀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대표님의 판단이십니다. 저는 그저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비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이것이 자선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 거래임을 강조하는 듯했다. 아마도 대표님께서는 신다혜 씨께서 지금 당장 일자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통화하시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다혜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까 그녀는 부산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던 자리가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망연자실해하고 있었다. 그 통화 내용을 그 남자가 들었던 것이다.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절박한 순간을 그에게 들켜버린 것 같아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녀의 자존심은 당장이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런 모욕적인 방식으로 얻은 기회 따위는 필요 없다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에게는 민서가 있었고 민서를 위해서라면 어떤 굴욕이라도 참아낼 각오가 되어 있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돈이었고 일자리였다. 만약 제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일 오전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회사 위치와 담당자 연락처가 적힌 명함입니다. 비서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JN 홀딩스라는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권지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비서 자신의 이름, 김민준 실장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오늘 자정까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김민준 실장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한번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사라졌다. 다혜는 손에 들린 명함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JN 홀딩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대표이사의 이름은 이미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권지훈. 그의 차가운 눈빛과 얼음장 같던 목소리가 다시금 떠올랐다. 그런 사람이 과연 어떤 의도로 자신에게 손을 내민 것일까? 민서는 어느새 엄마 품에서 다시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다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 제안은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의심스럽고 불안했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래, 일단 부딪혀보자. 민서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다. 그녀는 명함에 적힌 김민준 실장의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다. 오늘 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밤새 뒤척이던 다혜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뜬 눈으로 밤을 지사오며 수없이 고민했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민서의 천사 같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김민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하자 그는 조금도 놀라지 않은 목소리로 내일 오전 9시까지 회사 로비로 나오라고 일러주었다. 다혜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간신히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고시원방 하나를 구했다. 창문도 없는 한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사치였다. 민서를 맡아줄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채 고시원 옆방에 사는 독거노인 할머니가 점심시간까지만이라도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해서 겨우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민서에게는 금방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뒤 다혜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JN 홀딩스 본사로 향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JN 홀딩스 건물은 어제 공항에서 본 권지훈 대표의 모습처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번쩍이는 유리 외벽과 세련된 내부 장식,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 모든 것이 다혜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민준 실장은 다혜를 인사팀으로 안내했다. 간단한 서류 작성과 교육을 마친 뒤 그녀는 경영지원팀이라는 부서에 배속되었다. 그녀가 맡은 일은 주로 오래된 문서들을 스캔하고 단순 데이터를 엑셀 파일에 입력하는 누가 봐도 말단 중에 말단 업무였다. 그녀의 자리는 복도 끝 창고처럼 쓰이는 작은 공간에 다른 2명의 당이 계약직 직원과 함께 배정되었다. 첫날부터 다혜는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사무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에게 무관심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초리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아마도 그녀가 공항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대표이사의 눈에 띄어 특별 채용되었다는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다. 점심시간에는 다들 끼리끼리 어울려 식사하러 나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함께 가자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특히 경영지원팀의 박미영 팀장은 첫날부터 다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히스테릭한 여성이었는데 다혜의 학력이나 경력이 변변치 않다는 것을 알고는 대놓고 무시하거나 사소한 실수에도 필요 이상으로 질책했다. 신다혜 씨, 이런 간단한 데이터 입력도 제대로 못해요. 도대체 전에 뭘 하고 다닌 거예요? 이런 옷차림으로 회사에 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여기가 무슨 동네 마실 나온 곳인 줄 알아요. 박 팀장의 가시 돋친 말들은 매일같이 다혜의 가슴에 상처를 냈지만 그녀는 묵묵히 참아냈다. 민서를 생각하면 어떤 모욕도 견딜 수 있었다. 그녀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른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거나 퇴근 후 고시원 방에서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업무를 익혔다. 권지훈 대표는 회사에서 거의 마주칠 기회가 없었다. 아주 가끔 복도에서 스치듯 지나칠 때도 있었지만 그는 다혜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마치 그녀라는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혹은 공항에서의 일은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그런 무심함은 다혜에게 이 일자리가 얼마나 위태롭고 일시적인 것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기분이었다. 매일 아침 다혜는 민서를 옆방 할머니에게 맡기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점심시간에는 허겁지겁 고시원으로 달려와 민서에게 밥을 먹이고 오후에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야위어 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느 날 박 팀장은 다혜에게 엄청난 양의 서류 정리를 지시했다. 거의 일주일은 좋게 걸릴 것 같은 분량이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지만 다혜는 묵묵히 책상에 앉아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텅 빈 사무실에는 그녀의 키보드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간간히 울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집중해서 일하던 다혜는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사무실 입구에 권지훈 대표가 서 있었다. 그는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다혜와 그녀 앞에 서류산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다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대표가 회사에 남아있을 줄은, 그리고 하필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이 시간에 왜 아직 퇴근 안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미묘한 감정이 실려 있는 듯 했다. 아, 저 오늘까지 끝내야 할 일이 좀 남아서. 다혜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권지훈은 아무 말 없이 다혜에게 다가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빠르게 서류 위를 스쳐 지나갔다. 박 팀장이 시킨 일인가? 그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권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의 야경을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다혜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일 아침까지 이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겠소? 그의 질문은 마치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듯했다. 다혜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당장 내일이라도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내겠습니다. 권지훈은 그런 다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다혜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다혜는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엎드려 한참 동안 흐느꼈다. 서러움과 고단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과연 자신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민서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서류 더미와 마주 앉았다. 밤은 깊어갔고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권지훈 대표가 사무실을 나간 뒤에도 다혜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해서 뇌리에 맴돌았다. 그것은 비난도 동정도 아니었다. 마치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듯한 무심하면서도 날카로운 관찰자의 눈빛이었다. 다혜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민서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아넣은 세상에 대한 오기 때문이라도 그녀는 이 일을 해내야만 했다. 밤은 소리 없이 깊어갔다. 다혜는 커피로 겨우 잠을 쫓으며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했다. 그것들은 대부분 몇 년 전에 종결된 프로젝트들의 회계 장부와 계약서, 그리고 시장 조사 자료들이었다. 중요도가 떨어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저 창고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먼지 쌓인 과거의 흔적들이었다. 박미영 팀장은 아마도 그녀를 골탕 먹이거나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 요량으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업무를 떠넘겼을 터였다. 하지만 다혜는 묵묵히 서류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분류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파일로 만들었다. 그녀는 과거 작은 의류 가게를 운영하시던 아버지 밑에서 어깨너머로 회계와 서류 정리 업무를 배운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저 귀찮고 따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경험이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다혜는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단순 반복 작업처럼 보였던 서류들 속에서 그녀는 어떤 일정한 패턴과 이상한 흐름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것은 특정 하청업체와의 거래에서 몇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미미한 금액의 차이, 그리고 다른 계약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 조항들이었다. 또한 몇몇 중요한 프로젝트의 시장 조사 자료에서는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누락된 정황도 포착되었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사소한 실수나 단순 착오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그것들이 한데 모이자 거대한 부정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혜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과실이 아니었다. 어쩌면 회사 내부에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비리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여러 번 교차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엄청난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 박미영 팀장에게 보고했다가는 분명 무시당하거나 오히려 역으로 질책을 받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아직 이 회사의 정식 직원도 아닌 언제 잘릴지 모르는 당위 계약직일 뿐이었다. 괜히 나섰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대로 덮어둘 수는 없었다. 만약 이것이 정말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는 비리라면,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알고도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민서에게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는 기회. 다혜는 날이 완전히 밝기를 기다려 김민준 실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이른 아침부터 자신을 찾아온 다혜의 초췌한 모습과 그녀의 손에 들린 두툼한 보고서 뭉치를 보고 적잖이 놀란 듯했다. 김 실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혜는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제시된 증거들은 구체적이었다. 김민준 실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설명이 진행될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는 다혜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신다혜 씨, 이 자료들은 모두 어젯밤 혼자서 정리한 겁니까? 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실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대표님께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혜는 김 실장의 뒤를 따라 대표 이사실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권지훈 대표는 김 실장의 보고를 받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다혜가 가져온 자료들 위를 빠르게 훑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다혜가 밤새 사무실에 남아 일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어쩌면 김 실장을 통해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보고가 끝나자 권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 실장 즉시 내부 감사팀을 소집하고 이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게. 그리고 신다혜 씨는 조사 기간 동안 감사팀 업무를 지원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날부터 JN홀딩스 내부에는 조용하지만 거센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다혜가 발견한 작은 실마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의 시작이었다. 과거 몇몇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막대한 손실의 원인이 밝혀졌고 특정 부서의 책임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특히 박미영 팀장은 과거 그녀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회계 부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직위 해제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셈이었다. 다혜는 졸지의 내부 고발자이자 감사팀의 비공식적인 조력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정확한 데이터 분석 능력과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은 점차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그녀를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민준 실장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고 감사팀 직원들도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존중해 주었다. 권지훈 대표는 여전히 다혜에게 직접적인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건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때로는 김 실장을 통해, 때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는 다혜의 업무 성과를 꼼꼼히 챙겼고 그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움을 주었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다혜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당이 계약직 신분이었지만 회사 내에서 그녀의 위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소외되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민서에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날 저녁 다혜는 퇴근길에 작은 케이크를 하나 샀다. 민서와 함께하는 조촐한 축하였다. 고시원방으로 돌아오자 민서는 엄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다. 다혜는 민서를 꼭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의 따뜻한 청아, 달콤한 숨결이 그녀의 모든 피로를 녹여주는 듯했다. 민서의 엄마가 이제 우리 민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작은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비록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민서가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차가운 눈빛의 남자 권지훈. 그 역시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다 준 존재였다. 다혜가 촉발한 내부 감사는 단순한 회계 부정을 넘어 JN홀딩스 깊숙이 숨겨져 있던 더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박미영 팀장의 해고는 시작에 불과했다. 감사팀은 몇 년간 회사의 자금이 특정 임원의 지휘 아래 교묘하게 외부로 유출되었고 경쟁사로 의심되는 곳에 주요 프로젝트의 기밀 정보가 흘러나간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권지훈 대표가 JN홀딩스의 미래를 걸고 야심차게 추진 중이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번번이 난관에 부딪히고 지연되는 배경에도 이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권지훈 대표는 다혜에게 더 큰 책임을 맡겼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 업무 지원이 아닌 감사팀의 핵심 멤버로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며 음모의 전체 그림을 재구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이전의 외진 구석이 아닌 보안이 철저한 감사팀 내부로 옮겨졌고 최고 수준의 정보 접근 권한도 부여받았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자료 분석, 그리고 때로는 김민준 실장이나 권지훈 대표와 직접 독대하며 상황을 보고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일도 잦아졌다. 이 과정에서 JN홀딩스 내부에
진짜 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바로 회사 내에서 권지훈 대표 다음가는 실세로 불리던 최현석 부사장이었다. 최 부사장은 온화한 미소와 뛰어난 언변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노회한 인물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회사 내부에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해왔으며 권지훈 대표의 젊고 혁신적인 경영 방식에 사사건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JN홀딩스를 통째로 삼키려는 더 큰 야심을 품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최 부사장은 감사팀의 움직임, 특히 그 중심에 갑자기 등장한 신다혜라는 존재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다혜의 배경을 은밀히 조사했고 그녀가 권지훈 대표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다혜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녀가 분석한 자료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려 시도했다. 심지어 그녀에게 사소한 실수를 유도하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하지만 권지훈 대표는 더 이상 과거의 냉정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혜의 능력과 진가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공식적인 경력이나 화려한 학벌은 없었지만 다혜에게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비상한 통찰력과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 그는 회의 석상에서 최 부사장의 교묘한 공격으로부터 다혜를 감싸주었고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중요한 자료 분석을 위해 다혜와 권지훈 그리고 김민준 실장 세 사람만이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각자의 모니터만 응시하던 중 권지훈이 문득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신다혜 씨 아이는 잘 있어. 다혜는 갑작스러운 그의 질문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어딘지 모르게 인간적인 피로감과 함께 희미한 걱정의 빛이 서려 있었다. 마치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을 잠시 엿본 듯한 기분이었다. 네, 대표님. 옆방 할머니께서 잘 돌봐주고 계세요. 다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권지훈은 잠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 없이 자랐소. 그래서인지 신다혜 씨를 보면 가끔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더군. 그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과거의 상처를 건드린 듯 낮고 쓸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다혜에게 드러낸 속마음이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 허물어진 듯한 느낌이었다. 다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차갑고 완벽해 보이기만 했던 그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어쩐지 그와의 거리가 한 뼘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 무렵 최 부사장과 그의 세력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지훈 대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하려 했고 동시에 이사회를 통해 권 대표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려는 계획까지 꾸미고 있었다. JN홀딩스는 그야말로 나의외환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다혜는 밤낮 없이 자료와 씨름한 끝에 마침내 최 부사장이 경쟁사와 주고받은 비밀 이메일과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 거래 내역을 찾아냈다. 그것은 최 부사장의 배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증거는 그녀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 최 부사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신을 해치려 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권지훈 대표에게 보고했다. 권 대표는 자료를 검토하는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실망 그리고 비장한 결의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신다혜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 될 거요. 그리고 당신은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어. 그만큼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혜의 앞에 섰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덮었다. 내가 약속하겠소. 무슨 일이 있어도 신다혜 씨와 민서군은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해 보였다. 다혜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권지훈 대표와 함께 그리고 진실을 위해 그녀는 끝까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공항에서의 악연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의 운명을 건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거대한 음모의 폭풍이 그들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그 폭풍을 꿰뚫고 더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권지훈 대표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신다혜가 가져온 증거는 최연석 부사장의 배신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JN홀딩스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불씨이기도 했다. 최 부사장은 수십 년간 회사 내부의 거미줄처럼 자신의 세력을 심어놓았고 이사회의 상당수 이사들 역시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해 권지훈 대표의 자리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요. 권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다혜와 김민준 실장을 번갈아 훑었다. 초의 부사장은 우리가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요. 그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 하오. 그날부터 JN홀딩스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권지훈 대표는 다혜가 찾아낸 증거를 바탕으로 최 부사장과 연관된 부서들에 대한 정밀 감사를 지시하는 한편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을 은밀히 접촉하며 방역을 준비했다. 김민준 실장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최 부사장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권 대표의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했다. 다혜는 이 위험한 게임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최 부사장의 자금 흐름과 인맥을 분석하며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날카로운 직관력은 복잡하게 얽힌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고 최 부사장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최연석 부사장은 곧 권지훈 대표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즉시 방역에 나섰다. 언론의 익명의 제보를 흘려 권 대표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고 그가 추진하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과장하여 여론을 악화시켰다. 또한 다혜에게는 더욱 노골적인 압박과 협박이 가해졌다. 익명의 전화와 협박 편지는 물론이고 퇴근길에 의문의 차량이 그녀를 미행하거나 심지어 민서가 다니는 임시 놀이방 주변을 셔츠를 입은 낯선 남자들이 어슬렁거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권지훈 대표는 약속대로 다혜와 민서의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전문 경호팀이 24시간 그들 모자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다혜의 고시원방은 물론 민서가 머무는 옆방 할머니의 집 주변에도 철저한 보안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다혜는 이런 물리적인 보호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다. 최 부사장의 검은 손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과 민서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협이 거세질수록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히 자신과 권 대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최현석 부사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권지훈 대표의 경영 능력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했다. 이사회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 부사장 측 이사들은 미리 준비된 자료들을 근거로 권 대표를 맹렬하게 공격했고 권 대표는 수세에 몰린 듯 보였다. 최 부사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 대표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권지훈 대표,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JN홀딩스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시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민준 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신다혜가 들어섰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최 부사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다혜가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다. 이장님 그리고 이사님들께 긴급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권지훈 대표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신다혜 씨가 지난 몇 주간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브리핑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누가 정말로 JN홀딩스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지 명백히 알게 되실 겁니다. 다혜는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지만 점차 힘을 얻어 또렷하고 논리적으로 최현석 부사장의 모든 비리 행각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 횡령 경쟁사와의 부적절한 거래, 핵심 기술 유출 시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권지훈 대표와 자신에게 가해진 협박과 공작까지.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 부사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다혜를 노려보았다. 그는 격렬하게 반박하려 했지만 다혜가 제시하는 증거들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무력했다. 오히려 그의 발악은 그의 추악한 실체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다혜는 최 부사장의 거친 항의와 협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브리핑을 이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닌 진실을 향한 확신과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혜는 최 부사장이 경쟁사 대표와 은밀히 만나 거래하는 장면이 담긴 결정적인 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김민준 실장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였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 부사장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어진 표결에서 권지훈 대표 해임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고 오히려 최현석 부사장에 대한 긴급 해임 및 법적 조치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한때 JN홀딩스의 막강한 실세였던 최현석 부사장은 그렇게 허무하게 몰락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빠져나가면서도 여전히 권지훈과 다혜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회의가 끝나고 권지훈 대표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으로 다혜가 조용히 다가왔다. 정말 수고 많았어, 신다혜 씨. 권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어려 있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군. 다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해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격을 느꼈다. 권지훈은 천천히 다혜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다혜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그것은 위로이자 격려였으며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의 표시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그들은 함께 가장 큰 위기를 넘겼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현석 부사장의 몰락은 JN홀딩스의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그와 연루된 임직원들은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회사는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권지훈 대표의 단호하고 신속한 대처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는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 그의 리더십 덕분에 JN홀딩스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초의 부사장의 방해 공작으로 지연되었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마침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모든 격동의 중심에 있었던 신다혜의 삶에도 새로운 장이 펼쳐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당이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다. 회사 내부에서는 물론 업계에서도 그녀의 용기와 뛰어난 능력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권지훈 대표는 그녀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물론 신설된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팀의 팀장이라는 중책을 맡겼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공정함이 회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다혜는 마침내 민서와 함께 고시원을 벗어나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것일 민서가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방, 그리고 저녁마다 맛있는 냄새가 피어오르는 주방.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꿈만 같았다. 민서는 좋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새로운 노래와 이야기를 배우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다혜는 더 이상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자신감과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권지훈 대표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최현석 부사장의 배신이라는 큰 상처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신다혜라는 존재를 통해 인간적인 신뢰와 따뜻함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고 일에만 몰두하는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으며 회사 전체에 보다 수평적이고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신다혜가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서로에게 가장 깊은 이해자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함께 늦은 밤까지 야근하며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들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의 눈빛에서 읽었던 굳건한 믿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의 손을 잡아주었던 따뜻한 온기.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었다. 어느 주말 오후 JN홀딩스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을 소풍 행사가 열렸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권지훈 대표의 변화와 함께 회사 분위기는 훨씬 더 자유롭고 활기차게 바뀌어 있었다. 다혜도 민서의 손을 잡고 소풍에 참여했다. 민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잔디밭을 신나게 뛰어다녔고 다혜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권지훈 대표가 민서에게 다가와 작은 로봇 장난감을 선물로 건넸다.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차가운 태도에 울음을 터뜨렸던 민서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맑게 웃으며 고맙습니다 아저씨 하고 인사했고 권 대표는 그런 민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따뜻하고 자상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다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공항에서 엎질러진 우유 한 병으로 시작된 악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소풍이 끝나갈 무렵 권지훈과 다혜는 강가에 나란히 앉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들을 감쌌다. 오늘 정말 즐거워 보이는군요, 신다혜 씨. 권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대표님 덕분입니다. 민서도 그리고 저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혜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권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다혜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신다혜 씨, 나는 당신과 민서군이 내 삶에 나타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를 변화시켰소.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소. 그는 다혜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나와 그리고 민서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겠소. 더 이상 JN홀딩스의 대표와 팀장으로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서 말이오. 다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기쁨과 감격,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화려한 약속이나 미사여구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공항에서의 그 소란스러웠던 첫 만남 차갑기만 했던 남자의 한마디에 터져 나왔던 아이의 울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엎질러진 우유는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졌고 깨졌던 마음은 사랑으로 치유되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과제들이 놓여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마침내 그들에게도 찬란한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